예, 반갑습니다. 토마토 투자 자문의 박주현 운용역입니다. 자, 오래간만에 멍임 복귀 시간 찾아왔습니다. 모처럼 찾아왔는데 시장이 안 좋네요. 제가 지난 5월 달에 출연할 때가 종합주가지수 2050. 2050은 쉽게 하락하지 않을 거라고 했던 부분인데, 그대로 종합주가지수가 2150 정도까지 상승했다가 오늘 다시 거의 반납을 해버렸네요.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이 오늘 급락이 나오면서 코스닥 시장은 뭐 최근에 저점을 이탈해버렸고, 그다음에 작년 연말 지수까지 되돌아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난 것 같은데, 이제 코스피도 뭐 거의 작년 연말이 2048이었으니까 뭐 거의 양시장 자체가 거의 작년 연말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운데요. 시간 좀 잘 복귀하고, 항상 우리 국내 시장 자체는 위기가 항상 기회로 왔습니다. 국내 시장이 자꾸 얘기를 하는데, 주가 빠질 때 긍정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주가가 올라갈 때 낙관적으로 접근해서 추격 매수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그만큼 수익의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뭐 충분히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고 좀 보고 있는 쪽인데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항상 주식시장은 위기와 기회가 함께 온다는 것을 염두에 좀 두시고, 함께 하시고, 내일 위기를 기회로 이용하는 그런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기 좀 바라겠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좀 보도록 할까요? 코스피 지수를 제가 차트를 좀 띄워놨는데, 자, 코스피 지수가 오늘 종가가 2064점입니다. 무려 2.2% 정도 코스닥 시장이 빠졌는데, 큰 폭의 지금 음봉이죠, 이제요. 올 들어서 최근 들어서 음봉을 길을 따지면 아마 저점에서 나왔으니까 이때 음봉이 좀 나왔었지만은 저점권에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이 좀 큰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작년 연말 지수가 2048대였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2048대. 그 다음에 올해 고점 2252였으니까 고점 대비해서 거의 이제 200포인트 가까이 하락한 상태예요. 최근에 저점을 감안하면 위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종합주가 지수 저점은 아마 2160 정도까지, 2016포인트 정도까지 내려왔지만은 종가상으로는 거의 하루를 제외하고는 2040포인트 정도가 좀 유지가 좀 됐으니까 거의 연중 저점까지 내려왔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코스닥 시장 좀 볼까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심각하죠. 그래서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 오늘 급락이 좀 나오면서, 코스닥 시장은 무려 3.7% 정도 급락이 나왔는데, 최근에 코스닥 시장 자체는, 최근에 저점 깼지만, 최근에 지난주부터는 상당히 좀 횡보를 했었어요. 거의 막 690포인트 정도 전후에서, 왜냐면 먼저 빠졌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주들이 좀 빠지면서 먼저 코스닥 시장은 690 정도까지 지지가 좀 되다가 오늘 무려 3.7% 정도까지 급락이 나왔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주가 하락의 요인 자체는 크게 보면 일본의 수출 규제 확대에 대한 우려감과 그 다음에 지난 주말에 있었던 미국의 고용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현재 이제 7월달 국내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지난 이제 G20 정상회담 이후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어느 정도 협상 단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감 자체가 국내 시장적으로 긍정적으로 반영되지 않겠는가, 그랬던 부분들이 있었었죠. 근데 돌발적으로 일본의 IT 소재 쪽에 대한 수출 규제 자체가 한일 무역 분쟁으로 확대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감이 가장 크게 작용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나마 우리나라가 7월 달에 기대했던 부분 자체는 7월 달에 미국의 금리나 정책 자체가 좀 반영이 되면서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7월 달 시장 기대를 언덕에 있었는데, 지난 주말에 나왔던 미국의 고용지표 자체가 상당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7월 달에 FMC 쪽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많이 약화가 좀 되지 않겠는가. 올해 연준에서 한 3차례 정도 0.75bp 베이스 포인트 정도는 인하하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현재는 시장에서는 0.5% 정도 베이스 포인트 정도 인하에 머물 거다.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 자체가 전일 주말에 미국 시장에서 약간 조정이 나왔던 거고, 국내
부분 자체도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이런 어떤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 시장만의 약세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장이 항상 보면 남들 다른 나라 국가들 올라갈 때 못 올라가고 또 빠질 때는 더 많이 빠지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의 다른 나라 오늘 열렸던 보시면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물론 오늘 빠졌습니다.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보시게 되게 되면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오늘 2.6% 정도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상해 종합주가 지수는 최근에 좀 많이 떴습니다. 많이 떴어요. 상해 종합주가 많이 올랐던 부분에 대한 어떤 반락지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건 일본 니케이 지수라든가 일본 증시 같은 경우 그렇게 뭐 빠지지 않았어요. 일본 증시 같은 경우 그렇죠. 1.0% 정도 빠졌고, 그렇죠. 그 다음에 대만 증시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대만 가권 지수 같은 경우 거의 안 빠졌습니다. 대만 물론 이제 일본과의 어떤 IT 소재 중심으로서 무역 분쟁 자체가 대만의 IT 쪽에서는 약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자체가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대만 증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보합 정도 수준에서 좀 유지가 좀 됐고 22동 평균선 위에서 좀 머물고 있는 흐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또 부분들이 수급으로 보게 되면 이런 것도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가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이라든가 그다음에 미국의 금리에 대한 약화된 기대감 자체가 외국인들이 팔아서 주가 빠진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오늘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 수급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보시면 오늘 전체적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코스피 쪽에서는 막판에 매수가 유입되면서 100억 정도 매수로 전환이 좀 됐어요. 반면에 기관 투자가들은 약 50억 정도 좀 매도가 좀 나왔고, 특히 이제 오늘 주목을 해야 될 부분 자체는 주가가 수급으로 봐서는 외국인 매도가 안 나왔는데 파동 자체는 오늘 선물 시장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 시장에서 무려 5,300억 정도의 대규모 매도가 나왔어요. 근데 반면 이제 기관 투자가들은 선물을 샀잖아요. 기관 판 것 자체를 외국인이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 판 것 자체를 기관 투자가들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주가가 크게 빠질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보면 오늘 코스닥 시장에 급락이 나왔던 이유 자체가 외국인 투자가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무려 973억을 팔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기관 투자가들 282억이 팔았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의 쌍끌이 매도 자체가 코스닥 시장의 하락폭을 확대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뭐 전반적으로 모든 업종들이 약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 업종별로 수급 동향을 좀 보게 되게 되면 업종별 동향인데요. 업종별 동향인데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이 가장 현재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자체가 미일 수출 규제에 따른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IT 업종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이 됐다는 분명히 IT 쪽을 외국인들이 팔았을 건데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이 가장 많이 산 게 보면 전기전자 쪽이잖아요. 그렇죠? 전기전자 쪽에 무려 763억을 샀어요. 전체 102억 산 것 중에서 전기전자 쪽을 763억을 샀는데 보니까 삼성전자하고 한이익스 다 쌍끌이 매수를 했더라고요. 팔았던 것 자체는 기관이 팔았습니다. 반면에 IT가 빠졌던 것 자체는 기관 투자가들은 팔았다. 원래 이제 이런 악재가 노출되게 되면 항상 외국인 투자가들은 긴 시각을 보고 사고 기관 투자가들은 단기적인 시각에서 모멘텀이 안 좋으면 파는데 그런 매매 스타일 자체가 오늘 수급에서 나타난 게 아닌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외국이나 기관이 쌍끌이 매도가 나왔던 것 자체가 최근에 반등이 나왔던 일부 하학 업종이 좀 매도가 좀 나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우려했던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된 한일 무역 분쟁 확대 같은 우려감이 가장 악재로 부각할 수 있는 그래서 IT 업종 자체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긍정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했다. 이런 부분들을 찾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코스닥 시장이 하락을 주도했던 것 자체는 IT 섹터, IT 하드웨어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코스닥 시장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뭐 대부분 정도 빠졌지만은 특히 수급적으로 가장 안 좋았던 게 IT 하드웨어 쪽입니다.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이 거의 300억 정도 전후, 외국인 투자가들 280억, 그다음에 기관 투자가들은 198억 정도의 어떤 쌍끌이 좀 매도가 좀 나왔는데 이런 어떤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반도체라든가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팔았던 것 같고 코스피 시장의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한일, IT 쪽에 대한 어떤 무역 분쟁에 대한 확대 우려감을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보고 접근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 자체가 오늘 뭐 업종별 특징은 거의 없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업종으로 본다면
전반적으로 모든 업종들이 골고루 빠졌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그 섹터별로 좀 움직임을 좀 본다 한다면, 그렇죠. 하락률 상위는 보면 가장 많이 빠진 게 업종으로 보면 업종으로 따면 비금속 광물 쪽입니다. 비금속 광물이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빠진 것 자체가 이제 건설 쪽, 종이목재 업종이 뭐 하락률에서는 가장 많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전자 업종을 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전기전자 업종은 전기전자 쪽입니다. 전기전자 쪽인데, 이제 코스닥 시장을 좀 있죠. 자,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전기전자 업종 차트를 좀 빼놓고 있는데, 오늘 전기전자 업종은 2.6% 빠졌어요. 가장 많이 빠진 것 자체가 조금 전에 뭐 비금속 광물하고 종이목재 쪽에 소형 섹터 쪽이 오늘 변동성이 많이 나오면서 3.78% 정도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대형 코스피 쪽의 섹터 쪽에서 가장 많이 빠진 게 화학업종하고 전기전자 섹터 자체가 2.6% 가까이 빠졌는데, 일단은 최근에 이제 전기전자 업종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저점은 이탈된 것 같지는 않아요. 현재 지금 업종 지수가 16,190포인트 정도가 좀 되는 건데,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5,900포인트 정도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뭐 수급으로 본다 한다면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가 충분히 하방이 좀 지지가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수급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기관 투자가들은 좀 팔았지만은, 자,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최근에 자, 일별 수급을 보게 되면, 오늘 삼성전자 최근에 수급 동향인데요. 일단 삼성전자가 현재 시장에서는 지지가 돼야 됩니다. 지지가 좀 돼야지, 반등이 나와야지 어떻게 되든 간에, 뭐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날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지만은, 그래도 삼성전자가 현재 어떤 한일 무역 분쟁의 핵심 악재로 좀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급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거의 6월 25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좀 사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대신 기관 투자가들이 오늘 17만 정도까지 매도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매도 물량 자체는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를 좀 볼 필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는 상승률은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방은 좀 충분히 좀 지지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은 최근에 실적 자체가 예상 실적 대비해서 양호하게 좀 나왔지만은, 디스플레이 부분에 대한 일회성 이익 자체가 7천억 정도 반영된 걸 감안하면, 실제적으로 삼성전자의 이번 2분기 영업이익 자체는 시장의 가이던스가 6조 1천억이었는데 5조 8천억이 있기 때문에 예상 실적 대비해서 약간 못 미쳤다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어떤 부분들이 한일 무역 분쟁 확대에 대한 우려감까지 반영이 좀 되면서 빠졌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보면 차트 본다면 대체적으로 저는 43,500 정도는 지지가 됩니다. 43,500 정도, 여기 현재 44,000원까지 했는데, 현재 주가 기준에서 약 900원 정도 아랫방향 정도에서 지지가 좀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만약에 43,500 정도까지 빠지면 코스피 지수도 개인적으로 2,050포인트 정도는 지지가 될 수 있는 흐름으로 진행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43,500원대가 지지가 좀 되면서 이 흐름이 유지가 된다 한다면, 종합주가 지수도 삼성전자 지지율가 2,050포인트 정도는 충분히 지지가 되는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의 전반적 종목별 특징 자체는 한일 무역 분쟁과 관련해 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라든가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선전 내지는 상승을 했고, 피해를 볼 수 있는 관련 업종이라든가 종목들, 뭐 대표적으로 IT 같은 경우 오늘 주가 많이 빠진 게 DB하이텍이죠. DB하이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B하이텍은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주식인데 오늘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는데 오늘 무려 13% 빠졌잖아요. 최근 흐름 자체는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뭐 상대로 상당히 선전했던 부분인데, 오늘 주가가 빠짐 자체가 뭐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반도체 쪽이고, 정부의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육성에 따라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인데, 주가 빠짐 자체가 아무래도 이게 또 이제 그러면 일본이 추가적으로 규제를 확대한다 한다면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웨이퍼 쪽에
일본에 대부분 수출하니까 이런 것들 확대가 되지 않겠나 그런 우려감이 반영된 것 같아요.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공격용 웨이퍼를 수입을 해가지고 가공해가지고 납품을 하는 쪽이고, 그다음에 일부 이제 케미칼이 원재료가 좀 작용을 좀 되는데, 봤더니 웨이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90% 정도를 일본에서 수입을 하더라고요. 이 회사가 주로 일본에서 수입한 부분도 있지만은 또 SK 실트론에서 갖다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과다하게 반영된 게 아닌가. 예산은 물론 원재료를 일본에서 가져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대부분 다 중국 업체가 대부분 다 거래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 부분 자체가 실트론에서 일부 갖다 쓰기 때문에 과도하게 주가가 반영된 게 아닌가. 특히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연간 거의 1,500에서 1,600억 정도의 안정적으로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방어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방어적인 종목들은 주가가 빠질 때 파는 것보다는 오히려 주가 빠질 때 좀 사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올해 예상 실적 기준에 PER이 아마 6배 정도 되는 수준까지 좀 떨어지는 상태니까, 오늘 보니까 거래량이 많이 증가가 돼서 기관하고 외국 투자가들이 많이 팔았나 했더니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기관 외국 투자가들이 많이 팔지는 않았더라고요. 보니까요. 예사에 오늘 매매 동향을 보게 되게 되면 오늘 외국인이 25만 주 팔았고, 외국인이 25만 주 팔았고, 기관이 18만 주 정도 팔았는데, 최근에 차트로 본다 한다면 거의 박스권의 저점까지 좀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추경 매도보다는 오히려 저점에서 매수해서 다시 반등을 노리는 그렇던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혜 종목으로 대표적인 종목이 오늘 동진세미캠이죠. 예산은 이제 감광제를 만드는 케미칼 원재료가 주요 제품인데, 예사의 감광제 자체는 질이 좀 낮습니다. 디스플레이 쪽에 많이 들어가는데,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술력이 질이 좀 좋은 품질을 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는 거의 일본에서 수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일본의 IT 소재 쪽에 대한 수출 규제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국내 주요 소재 산업들을 육성을 한다면 아마 동진세미캠이 가장 수혜를 좀 받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주가의 상승으로 작용하고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그래도 다른 종목들은 수혜 관련 종목들이 고점에서 많이 밀렸지만 그래도 종가까지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 자체가 그렇게 주가가 비싸지가 않아요.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아직 추정 실적이 나와 있지가 않는데, 예사가 1분기 실적을 감안하면 현재 주가 기준에서 PER 기준에서 아마 11배 정도, 10배에서 11배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PER에서 10배에서 11배 정도 되는 수준이면 주가가 비싸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소재 회사들 같은 경우는 장비 회사들에 비해서 PER 기준에서 업황이 좋을 때는 14배 정도까지는 평가를 좀 받아야 되는 거니까, 현재는 업황이 부진하다는 걸 감안한다 12배 정도까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어떤 소재 산업 국산화 정책에 수혜를 받는다 한다면 충분히 주가는 오버슈팅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관점에서 오늘 주가 좀 많이 떠서 추경 매수는 자제를 해야 되겠다. 아마 이런 일본의 한일 무역 분쟁과 관련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현재 그래도 모멘텀이 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좀 괜찮았던 종목이 오이솔 5G와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오늘 일부 종목들 이제 지수가 좀 많이 코스닥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좀 많이 밀렸지만은 오이솔은 거의 보합에 끝났는데, 5G 산업 자체는 그래도 가장 성장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최근에 기간 조정을 좀 충분히 받았던 주식입니다. 그 기간 조정을 거의 그렇죠. 5월 20일부터 거의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예상한 지금 올해 예상되는 실적 기준에서 PER이 지금 11배 되는 수준이고요. 올해 내년도 예상 실적 기준에서 지금 9배 정도까지 떨어지는 수준이니까 5G 산업 자체는 앞으로 3년 동안 계속적으로 성장이 진행이 된다 한다면 충분히 기간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불확실한 상태에서 확실한 업황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승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내일 시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내일 시장을 볼 때 주목할 부분 자체는 일단은 환율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원달러 환율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원달러 환율이 지금 원달러 환율이 무려 12원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환율이 좀 안정을 찾아야지 외국인 수급을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원달러 환율은 1196원에서 그렇죠? 1148원까지 장기에 떨어졌다가
거의 하락 부분을 지금 60% 정도까지 다시 되돌림이 나왔어요. 환율이 하락하고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 부분 자체는 환율이 상승하고 부분 자체는 조금 전에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많이 약화된 부분에다가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 부분 자체가 5월달 산업 동향이라든가 7월달 수출 부분 자체가 좀 안 좋습니다. 이렇던 부분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는데 충분히 우리나라 지금 환율만 상승하고 있는 쪽입니다. 러시아 루블라든가 브라질 헤아라라든가 그다음에 중국의 위안화 같은 경우도 거의 안정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이 제가 보기 추가적으로 올라갈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다면 외국인들 수급도 나쁘게 전개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외국인 수급과 관련된 부분 자체는 나쁘지는 않다. 그렇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일 시장을 예상을 할 때 저는 시장은 충분히 다시 하방은 좀 지지가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일봉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자 코스피 지수가 지금 2064포인트 정도 좀 되는데 제가 계속적으로 시장을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2050포인트 정도가 거의 지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현재 2050포인트 정도는 PBR 기준으로 해서 PBR 기준으로 0.87 정도가 좀 되는 수준인데 현재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최근에 IT 종목들이 실적이 안 좋게 나오고 있지만 IT 외에는 일부 정유업종 외에는 실적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무난하게 나와요. 그리고 추가적 하락 조정될 폭은 없어요. 근데 조금 전에 안 좋게 예상을 했던 한일 무역 문제 확대에 따라서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삼성전자라다가 하이닉스가 하방이 지지가 되고 있다는 자체는 여타 다른 종목들이 추가 하락이 크지는 않다고 볼 수가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충분히 주가가 하락한 국면 쪽에서는 매도보다는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뭘 봐야 되느냐? 지금은 실적이 업황이 나름대로 괜찮은 업종들이 있습니다. 가장 괜찮은 쪽이 하고에는 IT 쪽은 그래도 좀 현재 수급으로서 사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증권 쪽이 괜찮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적 자체가 예상치 비해서 20% 정도 좋게 나오는 쪽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BDI 업황 지수가 해운 업황 자체가 워낙 좋다고 그랬어요. BDI와 관련된 그렇죠? 조금 전에 IT 쪽에서는 낙폭 과대 종목 DBIT라든가 삼성전기라든가 보셔야 될 것 같고 증권주 쪽에서는 한국금융지주 그 다음에 해운 쪽에서는 BDI 지수가요 지금 지난 주말 기준 1740포인트입니다. 지난 5월 달에 595포인트대에서 무려 1740까지 무려 급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해운업종의 오이솔루션, 페노션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한항공을 보시게 되면 기관 외국인 투자가를 쌍끌이했습니다. 충분히 실적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관심 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조금 전에 그 다음 관련해가지고 또 5G 관련 종목들이 충분히 기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이솔루션, 그 다음에 제가 이 시간에 있던 세진시스템, 그 다음에 KMW, 그 다음에 한일 무역 분쟁 확대와 관련해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소재 관련 섹터 중에서 동진세미캠, 그 다음에 솔브레인이라든가 관련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대신 추경 매수는 자제하시고 조정권에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그런 시장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